네, 어쨌든 뭐 그래서 그랬는지 검찰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우호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검사 탄핵이 유보가 된 이후에 검찰 분위기가 좀 신중으로 돌아섰고 특히 직권남용 수사 착수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란죄로 이제 고발이 사실 들어왔는데 내란죄는 경찰에게 수사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보다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를 먼저 한번 검토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파보자라고 하는 입장이 먼저 나왔고요. 그래서 검찰들이 먼저 나서서 직권남용으로 먼저 움직여보자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 검사 탄핵 유보가 된 다음에 검찰 분위기가 조금 신중으로 돌아서면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성토하는 분위기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대목에서 정말 속으면 안 돼요. 포털 뉴스가 이제 언론사들이 다 묶여서 나오잖아요. 제가 몇 개나 발견했는데 내란죄 적용은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게 법조계의 중론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네. 이건 명확히 내란죄인데 네. 무슨 직권남용이다. 그러니까 훨씬 얕은 것으로 있을 수도 있는 일인 것처럼 몰려가려는 보수 매체들의 이런 술수 같은 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내란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고요. 저희 그 변협회장도 내란죄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저도 이건 내란죄가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김용현이나 이런 사람 당연히 내란죄로 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만약에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한은 현실적으로 그를 긴급 체포하거나 뭐 해가지고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란죄로 다스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은 이제 검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거보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거는 탄핵소추가 맞다. 그리고 탄핵소추는 당연히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이게 이제 표결을 들어가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탄핵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거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정치를 못 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 차릴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할 뿐더러 어제 국회에서 그 190명이 의결해가지고 계엄 해제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 계엄 해제 못 시켜 이러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본인이 막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이 그러 안 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도 설득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번에 계엄 해제에 대한 발표를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대통령은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거는 난 끝까지 나는 계엄을 유지했어야 돼.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더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혹시나 실제로 비상기업 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어떤 국지적 도발을 할 위험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빨리 탄핵을 해서 이 직에서 박탈시키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단어를 하나 좀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내란, 외환 이게 이제 법률상의 헌법상의 용어고 헌법 위반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이거는 정치적으로 쿠데타입니다. 맞아요.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군이 헌법기관인 국회를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헌법을 위반하면서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중에 이제 친위 쿠데타. 친위 쿠데타죠. 맞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한동훈 등 여당 지도부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계엄을 하게 된 이유는 거야가 너무 폭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도대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민주당 때문에 미치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거야가 폭거를 해. 그럼 대통령이 거야의 대표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하소연하고 협상하고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야당을 향해서 계엄을 발동한다. 그러니까요. 총칼로 사람 죽여버리겠다. 이런 자는 일단 직무정지를 한 다음에 구금을 해놓으면요 술을 못 마실 거 아니에요. 네. 한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윤석열이 이자한테 술 못 마시게 하는 거를 계속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그 상황을. 자, 보세요. 8시 30분쯤 어제 이제 일어났던 일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일이 있었대요. 키르기스탄과 정상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실로 호출을 했답니다. 준비한 계엄령 관련 입장을 먼저 밝혔대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너무 놀래가지고 대통령에게 30분 동안 얘기를 했답니다. 대통령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경제가 박살이 납니다. 게다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입니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어쨌든 설득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에는 좀 열과 성을 다해서 설득을 했나 봐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화가 많이 나가지고 더 이상 이 사람을 설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총리가 이번에는 그럼 좋습니다. 비상계엄이든 뭐든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국무회의를 한번 열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국무회의를 열 동안에 시간을 좀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연락되는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하겠다고 해서 40분을 지금 자기가 이제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되는 사람들에게 호출을 했더니 10시에 하려던 것이 10시 40분으로 이제 연기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누구가 왔느냐. 최상목 부총리 왔고, 그러면서 경제가 망가집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대통령님 그러면 외교가 망가집니다.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전원 반대를 했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나는 싫다, 무조건 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장관 한 명은 그럼 좋습니다. 우리가 몸으로라도 대통령님을 맡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현이가 하세요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갔다는 거고요.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말을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기부업을 하고 말았다는 건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엄이 발표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의결을 해서 계엄 해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한 총리가 와가지고 이거 빨리 계엄 해제해야 된다 주장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나 이거 거부권 행사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 총리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계엄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이 가능해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데. 법이 없죠. 안 되는데 이제 본인 주장이 그랬다는 그냥 막,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총리랑 장관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설득해서 이번 했다는 거고요. 지금도 대통령은 흥분 상태에 있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들어보니까 국무회의가 심의 의결이거든요. 그거는 사전에 이 성안을 해가지고 의안을 제출하고 심의 토론을 하고 의결한다는 건데 그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엄령법 절차 위반이거든요. 나는 지금 한덕수 총리 이름이 나오면 그 생각이 들어요. 그 개인은 인품도 있고 점잖은 사람이라는 건데 그러나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영혼 없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앞에 전개되는가 이런 두 가지로 벌어질 거예요. 하나는 정상적인 새 정부, 대통령 선거를 하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윤석열 부역자들을 처벌하는, 윤을 처벌하는 게 가장 큰 일이지만 그 부역자들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인데 이거 굉장히 토론이 필요한데 해방 이후 제대로 이 부역자 처벌을 한 번도 못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지위까지 오른 그 쿠데타 주범이라든가 사형을 언도를 못해서 실제 목숨을 끊어놔야 다시는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관계, 언론계 또는 그 방계, 심지어 유튜브계에 윤석열에게 부역한 자들 중에서 악질적인 자들과 그다음에 공직을 하면서 한덕수처럼 그 영혼 없이 무엇에든 맞춰줍니다 하면서 이 윤 정부의 행패를 그냥 그렇게 방조하거나 스스로 이끌어온 자들에 대한 정말 처절한 처벌과 응징이 한 번은 우리 역사에 있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가 지금 도래한 거예요. 자, 어쨌든 저는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래서 그냥 선포하고 좀 정상적으로 그래도 최소한 정상적으로 가겠지 했는데 정말로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 게다가 자기네 당의 한동훈 당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아니 어제 현장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이제 군을 정확하게 못 봤거든요. 정확하게 못 봤는데 국회 본청 정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하고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분위기가 완전 달랐습니다. 정문을 막고 이 단속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총을 뒤쪽으로 차고 있었어요. 뒤쪽으로 차고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앞쪽으로 차고 있었어요. 앞쪽으로 차고 들어왔습니다. 아마 제가 보면 헬기 타고 내려온 사람들.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헬기 타고 내려온 건 못 봤는데 네. 뭐 부대가 두 부대가 다른 것 같았어요. 네, 다르대요. 두 부대가 다른 것 같았는데 국민의힘 쪽으로 제일 많이 치고 들어왔어요. 국민의힘 당 대표실 옆에 무슨 방 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깨고 들어왔고 민주당 대표실 쪽으로도 깨려고 했는데 거기 못 깼고. 그 다음에 국회 3층 쪽이 있습니다. 3층 쪽이 국회 본회의장 뒤쪽으로 들어오는 쪽이 있거든요. 그쪽으로도 들어오려고 했고 한 세 방향 정도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폐쇄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를 잡으러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네, 방향을 짐작해 보면은 이재명, 한동훈 국회의장 이런 짐작이 돼요. 박진영 선생이 현장에 있었으니까 좀 네. 증언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이 어떤 추론이 가능한데 총검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 의사당 내에 이 대표나 우원식이나 한동훈을 왜 체포를 못 하겠어요? 이거 총대고 몰이하면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나는 계엄군들도 스스로
스스로 사보타지에 가까운 행동을 하면서 이거 뭐 막아서 군중이 많아서 못 잡는 양 태업을 한 게 아니냐 그 생각이 든다. 특히 이제 둘러싼 군인들 같은 경우에 뭐라 하면 저는 말도 건네봤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말도 건네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선을 회피해요. 얼굴을 완벽하게 다 가렸어요. 누군지 모르게 완벽하게 다 가렸는데 적극적인 어떤 이 진압적 상황, 예를 들자면은 실탄이 부여되는 상황까지는 아닌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저도 그래도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그 탄창이 들어가 있느냐 총에 이걸 보잖아요. 총에 탄창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네.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네. 결국 명령에 따라야 하는 군인들이지만 최대한 행동을 자제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네.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차로 이동하면서 본인의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국회를 모여달라 이렇게 시민들에게 호소도 했고 또 본인이 국회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막히니까 담장을 타고 넘어 들어가는 모습이 사실 찍히기도 했었거든요. 그 뒤에 행적도 제가 아는데 네. 그거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왜냐면 통로니까 통로가 내부 국회 내부 통로가 몇 군데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본인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나오던데. 본인의 방에서 이제 이렇게 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예, 통로로 이렇게 와서 왔는데 네. 그 당직자들 대기시켜가지고 한 7, 8명 같이 둘러싸가지고 지하 1층에서부터 이제 3층이 본회의장 네. 그 울텐돌 지나는 곳에 막 뛰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한동훈 대표는 그 국회 본청 정문을 통해서 뚫고 들어왔습니다. 뚫고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 한동훈 대표에게 뭐 비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민주당의 그 현장 지도부에서 자제를 시켰어요. 자제를 시켰는데 그 와중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한동훈 배신자 뭐 이렇게 하면서 몇 사람이 막 욕을 하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박청아 의원, 장동혁 의원, 김종혁 최고위원 해서 한 10명 가까이 해서 계단으로 뛰어서 이제 쫙 올라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환호해서 맞아주면서 같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제 저는 한동훈 대표의 행동이 매우 잘했다고 생각을 그럼요. 하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처음에 모처럼 영리했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아서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대비되게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주 얍실하게 죄송합니다. 추경호가 대표인데 네, 당사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아예 그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우리가 윤석열에 대한 분노 못지않게 정말 참을 수 없는 나쁜 게 사람이에요, 바로 아주. 예. 추경호가 이끈 국힘의원들이에요. 왜냐? 너무나 당연하게 개헌 발동이 됐으면 국민의 대표들은 무슨 수를 써서는 의사당 안에 들어와서 그렇죠. 자기가 찬성을 하든 반대든 하든 표결을 하는 게 그야말로 최소한의 의무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다 걸어야 돼요. 아니 근데 추경호 명 따라서 안철수가 뭐 인터뷰하는 거 나왔죠. 이 방으로 왔다 저리 왔다 삥삥 네, 돌면서 네, 네. 의사당 안에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 맞아요. 새끼들이 어떻게 못 들어온 거지. 국회의원이냐고. 그게 50몇 놈이라는데 이 새끼들은 박탈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돈 먹는 하마들이 중요한 때가 돼서 자기 역할을 할 때가 되면 요러고 꽁무니 빼고 어디 가서는 나 국회의원이 이런 자들이야 지금. 그러니까 의사당 표결에 거기 현장 근처에서 불참한 자들의 명단을 다 작성을 해서 이것들은 부역자이자 정말 무슨 일을 해서라도 이것들은 혼쭐을 내서 정치 무대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침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20억 수수설이 조금 제기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더 행동이 조금 의심스러워 보이긴 해요. 그래서 아마 저 정치권 자체가 개판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그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듭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포함해서 야권 의원이 172명 맞죠? 네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 18명 네네. 해서 190명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됐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드리면요.
12시 반 정도에 이미 150명이 넘었어요. 아. 넘어가지고 저희가 밖에서 왜 빨리 안 하세요? 막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때 좀 이미 제법 들어와 있었거든요. 14명인가 정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더 다급하게 빨리 합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계엄 해제를 하려면 제적 과반수가 150명이요. 150명. 예, 찬성하면 되죠. 예, 12시 반 정도에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150명이 들어와 있었는데 우원식 의장이 의안 올리고 하는 절차를 정확하게 하자라는 제의를 맞아요. 다시 했고요. 예. 다시 했고요. 그리고 또 그중에 일부 좀 전략적 판단을 하는 의원들은 혹시나 지금 들어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땡판치 들어와서 또 반란표 던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숫자로 150석이 넘을 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분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연락을 받기를 좀 더 들어온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80, 190석까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90명이 되었을 때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190석이 넘었던 걸로 그렇게 근데 되어 있습니다. 예. 국힘 쪽 18명이 네. 다 친한 게만은 아니라며. 그렇죠. 예, 예. 김영태 오히려 의원은- 법조인이 많았어요. 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네. 어제 의결은 분명히 뭐 개헌 해제 요구지만 이게 탄핵에도 이제 관여할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숫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그분들 입장에서 윤석열이 다시 권력을 회복해가지고 사정권을 동원해가지고 탄압을 한다고 칩시다. 자당 내에 첫 번째 탄압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미 탄핵 열차에 한 발짝 정도는 걸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분노했던 사람들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투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고 네. 앞으로 대통령 그냥 놔두게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대통령이 사실은 주진우도 거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주진우 의원도 포함되어 깜짝 주진우 뭐 놀랐어요. 유상범인가 또 포함되어 유상범 의원은 그러니까 모르겠네. 그것들도 사람인 거예요. 그것들도 곽경택 뭐 곽경택 의원이 예, 있었어요. 예. 네, 곽규택 의원. 예. 곽규택. 네. 근데 곽규택. 왜 그것들도 사람이냐면 조금만 머리를 돌려보면요. 2020년대 한국이 군사 통치를 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보세요. 네. 아 너무 창피해요. 한류 뭐 이러는 블랙핑크 리사가 뭐 하는 그 나라에 네. 군부가 군사 통치를 해. 계엄군이. 마르코스가 10년을 했어요. 군사 통치를. 그리고 나라는 최빈국으로 전락을 하잖아요. 우리한테 그 현실이 온 거야. 그러면 국회의원직이 아무리 국힘이라도 이랬다간 우리 공멸한다, 쫄딱 망하는구나 이 생각을 한 자들이 있는데 그게 국힘의원 108명 중에 18명밖에 안 된 거예요. 네. 야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당 의원들한테도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런 식으로 사실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이상하고요. 게다가 국민의힘 의원들 빼고 민주당 의원들만 합쳐도 사실은 과반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뻔할 뻔짜란 말이죠. 사실 계엄 해제가 요구될 거라는 것은. 근데도 저걸 감행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어떻게든 체포하든지 구금하든지 해가지고 해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뭔가 쿠데타 하겠다는 조치하려는 뜻이었다는 거였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쿠데타 할 뜻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한심해요. 너무 이상해요. 국회에 군병력이 들어와서 국회의원들이 강압적인 상황에서 투표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 헌법기관을 짓밟는 쿠데타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오늘 최강욱 씨가 그 법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네, 네. 이게 뭐냐면 윤석열이 계엄 발동을 했는데 국회에 이제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의 불법성이면 내란에 해당되는데 네. 이 처벌은 사형 또는 무기래요. 네, 네. 근데 군인들을 진주시켜서 의회라는 국회라는 헌법 기관을 한 것은 군사 반란에 해당돼요. 군사 반란이죠. 군사 반란은 다른 명목이 없고 오로지 사형뿐이라는 네, 거예요. 전두환 노태우가 사형 선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의 행위를 군사 반란으로 판단해서 선고하게 되면 윤석열은 바로 사형을 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좀 전에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 우리 채팅창에 댓글로 11시에 대통령 담화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시는데요. 저도 사실은 11시에 대통령이 담화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내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할 예정이었고 친윤계의 일부가 대통령에게 하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와 관련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얘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차피 민주당에서는 지금 탄핵을 준비하고 있어서 탄핵을 당하느니 하야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친윤계 의원들이 더 이상 탄핵은 안 된다.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시켜줬더니 뭐가 좋으냐. 우리 정권 끝난다. 우리 이렇게 나가면 20년 동안 집권 못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친윤계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개헌을 시켜주자. 임기를 좀 단축하고 1년 정도 단축시키는 개헌을 하는 것을 해서 좀 타협을 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건데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군사 반란이잖아요. 사형 선고가 때려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대통령으로 한 1년 정도 보장해주는 개헌하자. 이것도 말도 안 되고요. 맞아요. 무슨 뭐 정권을 누가 먹고 이건 아니고 이거는 행정부의 수장이 군사 통치권자가 군을 동원해가지고 헌법기관을 짓밟은 거예요. 자기들이 짓밟힌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저 사람들은 국민의힘 당직은 계속 유지하되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돼요. 헌법기관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대통령이 왜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리 분별력이 있으면 이런 짓을 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개헌 발동을 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했을까요? 맞아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TV나 라디오에서 아주 속상한 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해요. 이자는 더 이상 어젯밤으로 해서 대통령이 아니라고. 근데 뭐 방송사에 어쩔 수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대통령은 뛰어야 된다고. 언론사들은 이제 대통령 자를 안 붙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사들 사실 있어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우리도 언론사로서 일단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붙이는 것으로 합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에 더 이상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산 안 해준다고 화내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다 범법자라고 그러고 종북 세력이라고 그러고 그런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용돈 안 준다고 좀 어이가 총 들고 없어가지고. 은행 털러 가겠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예산 통과해 주십시오라고 대통령이 와서 이제 하는 그 행사가, 시정연설, 예. 시정연설이 그것도 안 왔어.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감액을 왕창 민주당에서 했어. 그러면 협상을 하고 사정을 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에요. 그럼요. 근데 계엄을 발동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